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 마치 차가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듯한 그 끔찍한 경험 말입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사실 그 집 자체가 좀 음침했어요. 지은 지가 50년은 좋게 넘은 건물이라 집안 곳곳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났고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들이 났죠.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닌 듯한 긁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저는 워낙 무신경한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만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이 바로 그 인형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아끼시던 물건이었는데 낡은 나무 상자에 고이 모셔져 있었죠. 인형은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손대 묻은 도자기 인형이었습니다. 크기는 제 팔뚝만 했는데 새하얀 피부에 땀만 연지곤지 찍은 듯 붉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묘하게 생기가 도는 유리알이었어요. 새빨간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천이 너무 오래돼서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인형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특히 그 인형의 표정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슬프면서도 섬뜩한 그 미소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그 인형을 제 방 한 구석에 뚜껑이 덮인 채로 두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전부터이었을 겁니다.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게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세상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아주 희미하고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싶었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작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가 명확하게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엄마, 나 배고프다. 속삭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공허한 목소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제 방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너무나도 가까이서 마치 제 귓가에 대고 말하는 듯한 그 생생함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인형이 놓여있는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그 인형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나무 상자는 굳게 닫혀 있었죠. 아니야, 꿈일 거야.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이성적인 척하며 다시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고 목소리에 미세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아이가 힘없이 원하는 듯한 소리. 끔찍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천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불을 켜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스위치까지의 거리가 고작 한 뼘이었는데 그 순간이 마치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닿기 직전 탁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것이 칠흑같이 변했습니다. 정전이 된 겁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아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희미하게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형 쪽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뚜껑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열리는 소리. 끼익 묵직한 마찰음이 방 안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보지 말자, 보지 말자. 그냥 잠든 척하자. 하지만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땀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움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주는 압도적인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창문 밖에 가로등 불빛 덕분에 희미하게 사물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인형이 있던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자는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출처는 제 침대 쪽이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옆에 이불 바로 밑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제 문과 이불 사이에 간격이 사라지고 제 왼쪽 옆구리가 무언가와 닿아 있다는 것을.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뇌와 근육이 완전히 분리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 시야는 정면, 즉 천장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곧은 채 그 차가운 존재가 제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만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동이 틀 무렵 가장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그 차가운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혹은 물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내민 것처럼 저는 깊은 한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었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킬 듯 떨렸습니다. 재빨리 방에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 안을 채우자 저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향한 곳은 당연히 인형이 있던 구석이었습니다. 나무 상자는 다시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너무 피곤했던 거야. 악몽이었어. 저는 스스로를 강하게 다독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이 저를 시험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은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가장 끔찍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잠옷을 벗어 던지려는데 잠옷 안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인형이 입고 있던 낡은 붉은색 한복의 단추였습니다. 낡은 실로 꿰매져 있던 효자기 인형의 장식 단추가 제 잠옷 속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형이 제 침대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단추를 쥐고 덜덜 떨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단추의 감촉은 섬뜩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의 냉기가 순식간에 이글거리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저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그 인형을 태워버리거나 집 밖으로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인형이 있는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쾅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처럼 저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책상 서랍, 심지어 싱크대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인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잽싸게 치워버린 것처럼. 좌절감과 공포가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분명히 제 옆에 있었고 분명히 단추가 나왔는데. 저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제 침대 시트가 유난히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채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두툼한 것을 깔고 누워있다 사라진 것처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침대 위에는 인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젯밤에 그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잠들어 있던 모습 그대로 제 잠옷을 입고 제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그 텅 빈 눈과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인형이 누워있는 자세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마치 방금 잠에서 깬 사람처럼 편안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는 멈췄고 오직 순수한 본능만이 작동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발은 땅에 붙어버린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형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마치 오래된 기계가 삐걱거리듯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앉았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고 쇳소리가 섞인 지독하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톤이 훨씬 낮고 기괴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인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욱 넓어졌고 도자기 뺨에 붉은 칠이 찢어질 듯 보였습니다. 엄마가 나 밥 먹으라고 했지. 인형이 말했습니다. 나 배고팠는데 내가 안 줬잖아. 그 순간 인형의 팔이 움직였습니다. 인형의 작은 손이 천천히 제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지만 뻗어오는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저는 마침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것처럼 제 몸이 침대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방문에 매달려 다리를 끌며 저항했지만 그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으악! 제 팔이 찢어질 듯 당겨지는 고통 속에서 저는 인형의 손이 제 발목을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감촉이 제 맨살에 닿았습니다. 같이 놀아야지, 오빠. 인형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가 밥 같이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 쳤고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인형의 소나기가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로 뛰쳐나와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집안의 모든 것이 저를 방해하는 듯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끈적해졌고 바닥이 늪처럼 발을 잡아끄는 듯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본능은 자꾸 저를 뒤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힘껏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전 때 제가 잠가두었던 것도 아닌데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 안쪽에서 빗장이 걸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이봐, 어디 가려고 그래? 목소리는 이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인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많은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한 혼합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져 창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두꺼운 검은 천처럼 펄럭이며 저를 가리는 듯했습니다. 배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인형의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방에서 들렸던 그 나지막한 속삭임이 여러 겹으로 겹쳐지며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잠옷을 입고 나온 터라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중앙 낡은 식탁 위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달빛이 실내로 쏟아지는 것처럼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식탁 위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나무 상자였습니다. 제가 인형을 넣어두었던 어머니가 주셨던 그 낡은 나무 상자. 상자는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형이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컸습니다. 제가 아는 인형의 크기보다 2배는 더 컸고 새빨간 한복은 찢어지고 해져서 마치 말라버린 피로 얼룩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자기 얼굴은 균열로 가득했고 텅 빈 눈구멍은 검은 심연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인형은 2발로 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끼는 천장에 닿을 듯 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형은 대답 대신 그 거대한 팔을 뻗어 천장의 형광등을 붙잡았습니다. 형광등이 퍽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고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단 인형의 몸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광채만이 어둠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인형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섬뜩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아래에 숨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끝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굶주림. 엄마가 배고프다고 했어. 인형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 너를 먹을 거야. 저는 공포에 질려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에는 굳게 닫힌 현관문이 있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인형은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는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닿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서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널 줬어. 인형이 속삭였습니다. 소리는 다시 작아졌지만 그 내용이 더 끔찍했습니다. 내가 나 대신 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인형이 제 앞에 섰고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끔찍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싫어. 난 네 밥이 아니야. 제가 소리치자 인형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는 듯이. 밥이 아니면 그럼 내가 나를 먹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미친 것인지 깨달았을 때 저항할 의지조차 사라졌습니다. 인형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찢어진 한복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눅눅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도자기 손이 저의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마지막 순간처럼. 하지만 공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손이 제 머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어젯밤 침대 옆에서 느껴졌던 그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애처로웠습니다. 배고픈데 인형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배고픈데 오빠는 나를 안 줘도 돼. 엄마가 아직 안 갔어. 그 순간 인형의 눈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름 같기도 하고 핏물 같기도 한 끈적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형 자체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가 여기 있어. 인형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널 필요로 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제가 고개를 들자 인형의 등 뒤쪽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미하고 투명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인형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어머니의 부름에 반응하듯 제 머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제 됐어. 어머니의 형체가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저는 일어서서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는 순간 인형이 다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인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남으라고 했어.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줘야지. 인형은 저를 다시 힘껏 밀쳤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나무 상자였습니다. 인형은 다시 상자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몸을 억지로 우겨 넣으려는 듯 낑낑대는 소리를 내며 상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한복 자락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도자기 몸이 상자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인형이 완전히 상자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의 희미한 형체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상자 위에 손을 얹고 뚜껑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해야지. 네가 밥을 가져올 때까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뚜껑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푸르스름한 빛도 으스스한 소리도 어머니의 형체도 방 안에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악몽이었지만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색 천조각들과 제 발목에 남아있는 얼음장 같은 감촉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춥고 습한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동네 편의점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발목에 긁힌 깊은 상처와 온몸엔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험한 꼴을.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인형이 밤마다 저를 부르고 결국 저를 잡아먹으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넘어져서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을 버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낡은 집은 결국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흉흉한 소문 때문이겠지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끔찍했던 기억을 조금씩 잊어가며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지만 이제는 저주받은 물건이 되어버린 그 인형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넓은 들판에서 어머니와 제가 웃으며 손을 잡고 달리는 꿈. 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늘 보던 그 상자였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지만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난 거구나. 그때 어머니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를 보살펴줄 차례란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도자기 인형에 텅 비어있지만 섬뜩하게 살아있는 듯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프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공포의 근원이 되는 그 마지막하고 곤줄인 속삭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벌떡 일어났는데 주변은 친구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좁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고 사방이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으로 주변을 더듬자 차가운 나무에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곳은 상자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규했습니다. 누구 없어요? 밖에 누가 있어요? 꺼내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절망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맡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고프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소리는 제가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제 침대 옆에서 들렸던 그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 소리의 근원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프다. 저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며 상자 뚜껑 쪽으로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잡고 힘껏 밀어 올리려 했지만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뚜껑 틈새로 아주 얇은 빗줄기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푸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저는 뚜껑 틈새로 밖을 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낡은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상자 밖에는 제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 위에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도자기 인형이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 잠옷을 입고 제 베개를 베고 말입니다. 인형은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옆에는 희미한 빛을 내는 어머니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인형의 찢어진 붉은 한복을 조심스럽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형이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인형의 눈은 다시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눈빛이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인형이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gat혀 있는 나무 상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빠가 내 밥이야. 그 순간 제 몸이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 공기가 사라지고 나무벽이 제 몸을 압박해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상자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단 한 번의 희미한 기익 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인형이 입고 있던 낡은 한복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어 상자 벽을 긁었습니다. 제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것은 인형이 아니라 이 끔찍한 굴레 그 자체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 인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를 이곳에 남겨두셨던 겁니다. 제 눈앞은 점점 어둠에 잠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제 침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는 도자기 인형의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제 어머니의 텅 빈 눈빛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프다.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 끔찍한 도자기 인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그 차가운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인형의 다음 식사가 될 때까지, 그 인형이 배고프다고 속삭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입니다.